화끈하고 직설적인 화법, 아름다운 외모로 한국에서 인기 만점인 벨라루스 여성들. 최근 한국의 매력에 빠져 국제 결혼을 통해 이주해오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사례 중 한 사연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 여고생은 어쩌다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32세 남성과 결혼하게 된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1초만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료나입니다.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소녀였죠. 18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고등학교 때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K-팝도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 문법만 배웠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졸업 후 여름 한국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어서 국제 언어 교환 사이트에 가입했어요. 진지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죠. 프로필에는 제가 민스크 출신이고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있으며 러시아어를 가르쳐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가입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남성이었죠. 그분은 자신을 성재라고 소개했어요. 서울에서 건설회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2살이라는 나이가 저보다 많아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그의 메시지는 정중하고 진지했어요.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다며 제 프로필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설렘이 섞인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교환이었어요. 주로 문자로 대화했고 서로의 언어로 짧은 문장을 작성하고 교정해주는 정도였죠. 건우 씨는 꼼꼼하고 성실했어요. 제가 보낸 한국어 문장을 하나하나 정성껏 교정해 주었고 항상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죠. 저도 그의 러시아어 문장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성재 씨가 화상 채팅으로 대화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긴장되었지만 발음 연습을 위해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의 첫 화상 채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성재 씨는 진지한 눈빛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웃을 때면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겨 친근해 보였습니다. 긴장한 저와 달리 그는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서툰 발음과 문법으로 더듬더듬 이야기했지만 성재 씨는 끝까지 경청해 주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화상 채팅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화상 채팅이 정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성재 씨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30분 정도 대화하던 것이 어느새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났죠. 언어 교환을 넘어서 서로의 일상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건우 씨가 자신의 일터를 보여줬을 때였어요. 어느 날은 성재 씨가 화상 통화 중에 자신이 관리하는 건설 현장을 직접 제게 보여주었어요. 높이 솟은 골조 공사와 분주히 움직이는 인부들, 통화 중간중간 지시를 하며 감독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성재 씨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던 저에게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큰 영감이 되었죠. 그에게 제가 아직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지만 성재 씨처럼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단순한 취미나 일상을 넘어 서로의 꿈과 고민, 두려움까지 나누게 되었죠. 저는 대학 진학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성재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이야기했어요. 서로에게 솔직해질수록 화상 속 얼굴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성재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었어요. 제가 말할 때면 눈을 맞추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그리고 항상 제 고민에 공감하며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시작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성재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재 씨에게서 메시지가 오면 마음이 설레었고 또 성재 씨가 웃을 때면 저도 모르게 함께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어느 날 밤 성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남자친구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잠시 침묵 후에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직은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사실 성재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들은 성재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도 같은 마음이라고. 처음엔 단순한 언어 교환이었지만 어느새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어요. 서로 14,000km나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그때는 그저 행복했어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뿐이었죠. 물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그저 이 설렘과 행복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답니다. 정식으로 사귀기로 하고 한 달이 지나자 성재 씨가 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화상 통화 중에 갑자기 그가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성재 씨가 휴가를 내서 벨라루스를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정말로 그가 민스크에 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지난 몇 개월가 화면으로만 만났던 사람을 실제로 만난다는 건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실제 만남이 기대와 다르면 어쩌나, 성재 씨가 저에게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민스크 국제공항에서 입국장을 바라보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준비한 작은 환영 플래카드를 쥐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성재 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더 큰 키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저를 찾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성재 씨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향기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그 후 2주간의 시간은 꿈처럼 흘러갔어요. 성재 씨와 함께 민스크의 거리를 걸으며 제가 화상통화로 보여주었던 장소들을 실제로 방문했죠. 그의 손을 잡고 걷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가장 긴장되었던 순간은 성재 씨를 제 가족에게 소개할 때였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제 외국인 남자친구,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성재 씨는 정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서툰 러시아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에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고 아버지는 질문을 하셨죠. 아버지는 성재 씨에게 제가 아직 어리니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성재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제 꿈과 미래를 존중하며 지원하고 싶다고요. 제게 최선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죠. 그의 솔직한 대답에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갔고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성재 씨는 한국에서의 경력이 중요했죠. 공항에서 헤어질 때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성재 씨는 저를 안으며 언제까지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했죠. 저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 거리와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과 행복,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성재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공부하는 책 사이로 성재 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거리를 걷다가도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죠. 우리의 사랑은 더 큰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여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과제와 시험까지. 정신없이 바빴죠. 성재 씨도 한국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더 바빠졌어요. 시차와 각자의 일정 때문에 화상통화 시간을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약속한 시간에 성재 씨가 접속하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죠. 다음 날 그가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고요. 이해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성재 씨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우리 관계가 그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제가 그의 부담이 아니라 힘이라고 했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버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안심했지만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불안과 의심이 저를 괴롭혔어요.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몇몇 남학생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성재 씨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가끔은 생각했어요. 성재 씨도 저처럼 마음을 지키고 있을까? 멀리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성재 씨도 비슷한 불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대학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지 특별한 사람은 없는지.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이 느껴졌어요. 그에게 확신을 주었죠. 제 마음은 변함없다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불안을 나누고 신뢰를 쌓아갔어요. 서로에게 정직하게 일상을 공유하고 힘든 점도 숨기지 않았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성재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제가 한국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바로 정보를 찾아보고 지원서를 준비했어요. 영어 성적과 학점 추천서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죠. 성재 씨도 한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워졌어요. 함께 계획을 세우고 꿈을 나누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졌죠.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왔어요. 제가 서울의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한 거예요. 기쁨에 차서 성재 씨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도 저만큼 기뻐했죠. 드디어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며 행복해했어요.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학업과 미래에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설득했죠. 결국 부모님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씨를 다시 만나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에서 생활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가슴이 뭉클했죠.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출국장을 빠져나오자 성재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성재 씨는 제 짐을 받아들고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학 기숙사에 자리를 잡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낯선 환경과 언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성재 씨가 항상 곁에서 도와주었죠. 주중에는 학업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성재 씨와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탐험했어요. 성재 씨는 저를 자신의 일터에 데려가 건설 현장을 보여주었어요. 높이 솟은 건물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장비들 사이에서 자신감 넘치게 지시를 내리는 그의 모습이 더욱 멋져 보였죠. 그의 동료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성재 씨가 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다며 웃었어요. 가장 긴장되었던 순간은 성재 씨의 가족을 만날 때였어요. 처음 그의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죠. 서툰 한국어로 인사드리며 준비해간 작은 선물을 드렸어요. 성재 씨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지만 아버지는 처음에 조금 무뚝뚝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분위기가 풀렸고 성재 씨의 아버지도 점차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죠. 교환학생 프로그램 6개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건우 씨와 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별을 앞두고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죠. 성재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청혼했어요. 함께 살아가자고 제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음은 이미 예스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거든요. 학업, 가족, 문화 차이. 많은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재 씨는 제 고민을 이해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다음 날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결심했어요. 성재 씨에게 제 대답을 전했죠. 함께하고 싶다고 모든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자고요.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국제 결혼에 필요한 서류들, 양국의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죠. 하지만 성재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딸이 대학 졸업도 안 하고 먼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나 봐요. 성재 씨가 직접 벨라루스를 방문해서 정중하게 허락을 구했죠. 진심을 담아 제 부모님께 약속했어요. 저를 평생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자주 벨라루스를 방문하게 해주겠다고요. 성재 씨의 진심 어린 모습에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여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안아주셨고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도 성재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먼저 벨라루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죠. 전통적인 빵과 소금으로 성재 씨를 맞이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가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한 달 뒤에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날 성재 씨에게 속삭였어요. 처음 화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요. 결혼 후 저는 성재 씨와 함께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할 수 있었지만 깊이 있는 대화나 미묘한 표현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복잡한 한국의 예절 문화와 가족 관계도 쉽지 않았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성재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고향이 그리워 눈물을 흘린 날도 많았어요. 어느 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배운 한국어로는 관공서 서류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지하철을 잘못 타는 바람에 길을 엄청 헤맨 거예요. 집에 돌아와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 성재 씨가 일찍 퇴근했어요. 저의 눈물을 보고 말없이 안아주었죠. 너무 힘들다고, 가끔은 제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어요. 성재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함께라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날 밤 성재 씨는 제게 약속했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그 후로 우리는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갔어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되도록이면 아침과 저녁 식사를 꼭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성재 씨의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기도 했죠.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집에만 있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소소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어요. 동네의 작은 영어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힘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인터넷에서 벨라루스 커뮤니티를 발견해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했어요. 그들의 조언과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가 좀 더 능숙해지자 시댁 식구분들과도 좀 더 편하게 교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화가 되지 않아 늘 어색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날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서툰 솜씨로 만든 김치를 맛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제 가족과의 연락도 꾸준히 유지했어요. 화상통화로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한국 생활의 좋은 점들을 나누었죠. 가끔은 향수병이 밀려와도 성재 씨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결혼 3년차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고 더 안정된 가정을 꾸렸어요. 저는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 러시아어 한국어 통역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성재 씨는 건설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성장해왔어요. 언어 교환 사이트에서 시작된 단순한 화상 채팅이 이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특별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형태든 소중한 우정이든 또는 다른 어떤 모습이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만남과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누군가가 바로 그 화면 너머의 거리 저편에 또는 일상의 한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든 인연 속에서 소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아름다운 현실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